이번 시간에는 처음 만나는 마이크로소프트 폼즈 사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4가지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폼즈를 시작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사이트를 접속해보고 기본적인 화면 구성 요소 함께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폼즈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양식을 만들 수 있는지 간단한 방법들을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더불어서 이렇게 만든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서 응답자가 설문조사에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든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 배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또는 퀴즈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응답을 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1강에서는 전체적으로 폼즈라고 하는 플랫폼이 어떠한 기능들을 다루고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폼즈 시작하기. 폼즈의 주요 기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폼즈, 말 그대로 양식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둘러보다 보면 만족도 조사, 이러한 설문지 같은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는 퀴즈, 이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상으로 응답을 받고자 할 때, 사용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폼즈라고 하는 플랫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되게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학습자들에게 퀴즈를 만드는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투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폼즈의 가장 큰 장점은 쉽게 양식을 만들고 결과가 들어오는 대로 즉시 내가 피드백을 보고 엑셀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폼즈를 사용하고 무엇보다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 특징은요,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폼즈는 반응력 웹페이지로서 PC, 컴퓨터에서도 잘 보이고요. 모바일, 스마트폰에서도 보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예시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사이트로 넘어가서 제가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설문조사 또는 퀴즈를 폼즈를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PC에서 보여지는 양식은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휴대폰, 스마트폰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환경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사용자가 응답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응답에 대해서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양식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답변, 응답을 하겠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몇 명이 응답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폼즈가 굉장히 심플하게 응답에 대한 페이지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엑셀로 내보내기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분석이나 채점을 위해서 퀴즈 결과 같은 여러분들이 만든 양식 결과에 대해서 엑셀로 다운받아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폼즈라고 하는 플랫폼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폼즈라고 하는 플랫폼은 폼즈.office.com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화면을 살짝 내리고
여기 위쪽에는 이제 주소 표시줄 보이시죠? 이 주소 표시줄에다가 폼즈 frms.office.com 이렇게 데이터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왼쪽에 보면 퀴즈를 만들 수 있고 양식을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지게 되고요. 아래쪽에는 내가 최근에 작업한 폼즈에서 사용한 항목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폼즈를 시작하겠다 라고 하면 폼즈.office.com 사이트로 접속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는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폼즈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새 퀴즈를 만들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새 양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능은 거의 유사한데요. 퀴즈가 조금 더 다양한 채점 기능까지 포함한 것이고 양식은 뭐 설문조사용으로 별도의 채점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퀴즈가 됐든 새 양식이 됐든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게 상황에 맞게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연습하는 거니까 새 양식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롭게 양식을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려지게 되고요. 현재는 아직 양식의 이름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목 없는 양식이라고 보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식의 제목을 입력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설명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목 없는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연습 양식 만들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양식에 대한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상단의 부분도 바로 내가 입력한 양식의 이름이 바로 반영이 돼서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폼즈라고 하는 플랫폼은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내용들이 바로바로 자동으로 저장이 이루어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필수값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력을 원한다 그러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입력을 원치 않으시면 입력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본 양식은 2022 설문조사 양식입니다.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해당하는 뭔가 양식에 대한 설명, 가이드도 함께 기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면 이제 새 추가, 새로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얘는 뭐냐면 이제 양식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만드는 폼즈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는 설문조사나 퀴즈를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 설문조사가 됐든 퀴즈가 됐든 질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질문을 만들어야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새로 추가하겠다 라는 의미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새로 추가 버튼을 누르면 또 여러 가지 항목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 각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보면 선택 항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눌러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질문이라는 부분이 보여지게 되고요. 하단은 옵션이라는 부분이 보여지게 되는데 말 그대로 여기 위쪽에 있는 부분이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옵션은 사용자가 응답을 할 수 있는 예시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니까 테스트 질문 가로 열고 당신이 좋아하는 과일은 이런 식으로 질문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용자가 응답할 수 있는 게 나는 오렌지를 좋아한다 또는 나는 딸기를 좋아한다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뭐 오렌지, 딸기만 과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옵션 추가를 누르면 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과,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수업을 하면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과 옵션 항목들을 입력할 수 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양식, 질문에 대한 폼이 만들어졌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 추가를 눌러가지고 다양한 항목들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양식이나 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퀴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까 우리 폼즈 페이지에서 새 퀴즈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화면 모두 똑같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는 부분, 설명을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질문 입력하는 부분, 기본적인 기능은 똑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작업했을 때는 우리 양식에서는, 설문조사에서는 별도로 채점이라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죠? 여기서는 채점을 할 수 있는 점수라고 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퀴즈와 양식에 대한 차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식을 미리 보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 미리 보기라고 하는 기능은 뭐냐면 이제 응답자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작성자 입장에서 지금 양식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 양식을 보는 사람들, 응답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양식 미리 보기라는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우리 상단 메뉴에 보시면 미리 보기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얘를 딸깍하고 눌러주게 되면 컴퓨터라는 부분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식에 대한 제목과 설명이 위쪽에 보여지게 되고, 하단에는 이제 질문에 대한 부분, 질문을 모두 작성을 했으면 제출이라는 부분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선택하게 되면 휴대폰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응형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냐, 또 화면에 대한 크기에 따라서 보여지는 부분이 자동적으로 적절하게 바뀌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양식에 대한 응답 대상자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이름이 땡땡 회사예요. 내가 땡땡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땡땡 회사에서 직원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양식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링크, URL 주소를 통해서 배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양식을 누구나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회사에 대한 조사 정보 또는 우리 회사에 대한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응답 대상자를 제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뭐 전국민 대상자라든가 회사 내부에 있는 고객들로부터 어떤 뭐 퀴즈를 받는다거나 또는 설문조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누구나 응답할 수 있게끔 해야겠지만, 만약에 우리 회사 내부에서만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 조직의 사용자만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바꿔야 되겠죠.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영지원팀 내부에서 보는 설문조사라고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경영지원팀 부서 설문조사면 다른 부서가 보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조직의 특정 사용자 또는 특정
특정 그룹만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응답 대상자를 제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양식 응답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항목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누구나 응답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조직 내부든 조직 외부든 모든 사람들이 그 URL, 링크 주소만 가지고 있다면 양식이나 퀴즈에 응답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내 조직의 사용자만 응답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에 있는 사용자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다 라고 하면 회사 내 사용자만, 만약에 우리가 학교다 라고 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 선생님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양식이나 퀴즈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시겠지만 다시 뒤로 넘어가 주시고요. 우리 여기 상단 메뉴에 보면 공유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얘를 한번 눌러볼까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응답 보내기 및 수집이라는 세션이 보여지게 되는데, 기본적인 기본 선택값은 조직 내부의 사용자만 응답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선택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항목이 보여진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답할 수 있음, 조직의 내부 사용자만 응답할 수 있음, 조직의 특정 사용자 응답할 수 있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조직의 특정 사용자만 응답할 수 있음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이제 조직의 어떤 그룹 메일 주소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피스 계정을 통해 따로 이제 그룹핑을 완료했다면 이름을 통해서도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응답 대상자 설정도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응답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식으로 공유할 거냐라는 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링크, 두 번째, QR, 세 번째, 임베드, 네 번째, 전자메일 매체를 통해서 해당하는 설문조사 양식을 배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링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되어 있는 얘가 이제 링크에 대한 부분이 될 텐데요. 말 그대로 웹페이지 주소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폼즈에 대한 주소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URL 주소를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렇게 응답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주소만 복사해서 사람들에게 배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응답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QR코드 부분이 있는데요. QR코드는 말 그대로 이 QR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QR코드를 예를 들어서 어떨 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전단지 같은 거를 만들 때 사용하시면 되게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단지인데 설문조사를 하라고 고객한테 전단지를 만들려고 해요. 또는 뭐 가게대에 또는 회사대에 어떤 안내문을 붙이려고 해요. 근데 그 전단지 내에 이렇게 링크 주소를 긴 걸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걸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QR코드를 다운로드해서 그 QR코드를 찍어서 QR코드를 사진에 캡처해서 사람들이 응답을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QR코드를 다운로드해서 배포하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스마트폰 위주로 아마 사용이 되겠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인베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인베디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HTML 코드죠. 그래서 뭐 웹페이지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붙여놓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여기 세 번째에 있는 게 포함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인베드 코드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프레임 코드가 쭉 기입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게시글 작성을 할 때요. 여기다가 이제 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게 되면 해당하는 게시물 안에 이렇게 양식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해당하는 게시글 사이트가 HTML 코드가 인식이 되는 사이트여야지 사용할 수가 있겠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네 번째는 그림만 봐도 아시겠죠? 바로 전자메일,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전자메일을 통해서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메일 주소를 추가해서 배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 QR, 인베드, 전자메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만든 양식을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배포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결과 확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양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양식을 사람들에게 배포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응답을 막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설문조사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동해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응답을 하면 응답 옆에 숫자가 보여지게 되는데, 이 숫자가 말 그대로 몇 명이 응답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4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4명의 사람이 응답을 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유추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냐면, 중복 응답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중복 응답이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여러 번 답변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복 응답을 허용을 했다면 한 사람이 여러 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4명이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복 응답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똑같은 사람이 4번 응답을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4명의 사용자가 응답을 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중복 응답에 대한 설정하는 방법도 같이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과 보기, 말 그대로 폼을 만들고 설정을 조정하고 공유를 했으면 결과를 볼 차례가 되겠죠. 그래서 응답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해당하는 양식을 얼마만의 시간 동안 걸렸는지 소요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해당하는 양식이 활성화됐는지 또는 중지됐는지, 중지가 되면 당연히 더 이상 사람들이 해당하는 이제 응답을 제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퀴즈라고 하면 뭐 성적 부분도 함께 계산해서 도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차트 그래프를 통해서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한 사람이 뭐 서울 2명, 대구 1명, 부산 1명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던 내용은 폼즈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퀴즈, 투표를 우리 폼즈를 통해서 만들 수 있고 그 결과가 들어오는 대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웹 브라우저, 모바일 모두 환경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편하게 응답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제출된 응답에 대해 분석 기능, 방금 전에 보셨던 이런 뭐 차트라든가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한다 라는 것까지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폼즈 사이트는 forms.office.com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면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존에 폼즈 사이트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아마 만들라는 화면이 뜨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계정에 대해서 생성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폼즈 사이트에서
여기 있는 플러스를 누르면 바로 새로운 퀴즈를 만들 수 있고, 옆에 있는 확장 메뉴를 누르면 새로운 양식을 만들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목과 설명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 하단에 새로 추가 눌러서 질문에 대한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 양식 미리 보기 설명드렸죠. 미리 보기 눌러서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 미리 확인하는 기능들 제공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양식에 대한 응답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공유 메뉴에서 어떤 사용자에게 응답을 받을 건지 설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직의 내부 사용자만 답할 수 있다, 조직의 특정 사용자만 답할 수 있다, 또는 모든 사람이 답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신 옵션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유 방법을 설정하는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하단에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죠. 첫 번째가 바로 링크를 통해서 공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뭐 메신저가 됐든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해당하는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건 QR이죠. QR코드를 생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전단지나 포스터, 안내문 이런 곳에다 붙여넣기 해주시면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접속을 해서 응답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로 설명드렸던 건 인베드 코드예요. 그래서 인베드 코드를 웹페이지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해당하는 게시물 내에 보여지도록 또는 웹페이지 내에 보여지도록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메일이죠.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말 그대로 메일로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은 응답 확인, 결과 현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당연히 현재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에는 아직 사람들이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가 되지는 않은데요. 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만든 링크에 대해서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응답을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응답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제가 간단하게 표시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 개의 항목들을 추가했다면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러한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대망의 1강 첫 번째 수업을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십니까? 폼즈라고 하는 기능이 굉장히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 2강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